호환이의 꼭 알아야 할 영문법.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앞전자에 위치할 위자죠.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뜻인데 뭐 앞에 위치할까요? 명사 앞에 위치하죠. 영어로는 preposition입니다. pre는 뭐뭐의 앞이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영어로는 before나 in front of입니다. position은 위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preposition은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치사의 뒤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는 둘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이루어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면 형용사구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동사, 형용사 또는 자기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면 부사구입니다. 형용사구와 부사구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치사의 기본기는 익히셨으니 진짜 중요한 전치사의 본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치사가 과연 뭘까요? 전치사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치사를 기준으로 앞의 말을 A라고 하고 뒤의 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럼 전치사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전치사 앞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나옵니다. 명동형이 나옵니다. 전치사 앞에는 명동형이 나옵니다. 전치사 앞에는 명동형. 전치사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럼 상관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치관계, 시간관계, 방법관계 등에서 은유적인 관계로 확대되어 사용됩니다. 전치사는 A와 B 둘 모두와 의미상 관계가 있지만 의미상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A 때문에 그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B 때문에 그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치사는 전치사 앞에 나오는 말 때문에 쓰일 때가 있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사 앞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보면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사 앞에 나오는 명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치사가 앞에 나오는 동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뒤에 나오는 명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치사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뒤에 나오는 명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는 앞의 말과 뒤의 말과 6가지 경우로 짝을 이루어서 의미관계를 이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사,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1번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The book, 그 책은 어떤 책?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책. 그게 어쨌다고? is mine, 나의 것이다. 전치사 on을 기준으로 그 앞에 the book, 책이 있고 뒤에 the desk, 책상이 있습니다. 책과 책상과의 관계가 접해 있습니다. on은 2차원 평면의 개념입니다. 즉 A가 B라는 평면에 접촉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책이 책상과 접해 있습니다. 이때 on은 관련성이 앞의 책보다는 뒤의 책상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책이 방에 있다면 책과 방의 관계에 3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이 쓰여서 방 안에라는 의미의 in the room이 되겠죠. 이렇게 책이 뒤에 나오는 명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전치사가 쓰이게 됩니다. 즉, 책 때문에 on이나 in이 쓰인 게 아니라 the desk와 the room 때문에 전치사가 다르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on이 the desk와 더 가깝게 되어서 한 무리를 이룹니다. 2번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yes. The answer, 대답은 어떤 대답? 뭐에 대한 대답?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게 어쨌다고? Yes, 예입니다. 전치사 to는 A가 B의 방향을 보고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그림입니다. 즉 방향과 도달이 to의 핵심 의미입니다. 대답 the answer가 질문 to question의 방향으로 향해 도달하는 그림입니다. 즉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전치사 to가 쓰인 이유입니다. 이때 전치사 to는 앞에 the answer 때문에 쓰였습니다. 뒤에 무엇이 나오든 answer 뒤에 명사가 또 나오면 전치사는 반드시 to가 쓰입니다. 만약에 인생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the answer to life처럼 똑같이 전치사 to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the answer와 to를 하나의 덩어리로 익혀 놓으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명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solution to, 어디에 대한 해결책, key to, 어디에 대한 열쇠 또는 비결, road to, 어디로 이르는 길, 예를 들어 road to Seoul 하면 서울로 이르는 길이 되죠. to는 방향과 도달이죠. 길이 벌써 서울 방향으로 나 있고 또 도달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a road to Seoul 또는 the road to Seou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response to,
어디 어디에 대한 응답이죠. 자, 그럼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이 어구에서 전치사가 뒤에 명사와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또 앞에 명사와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치사 앞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3번 Look at me. 나를 봐라. look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 전치사 at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at은 전의 개념입니다. look과 me를 관계시켜 주는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 me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니까 at을 쓴 겁니다. 뒤에 me, him, the book처럼 뒤에 뭐가 나오든 at은 look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 전치사 at은 여기에서 앞에 동사와 짝을 이룹니다. 여기에 참고로 하나 봐야 될 게 전치사 앞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 carefully at me. 나를 주의 깊게 봐라라고 일부러 carefully를 넣어보죠. carefully는 부사로서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원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치사 앞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4번 He is in the room. He is, 그는 있다. 어디에? In the room, 방 안에. 이때 in은 앞에 주어 he와 뒤에 the room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가 방이라는 3차원 공간에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의미하는 전치사 in이 쓰였습니다. 이때의 전치사 in은 앞에 is 때문에 쓰인 것이 아니라 뒤에 the room 때문에 쓰였습니다. 3, 4번은 동사,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전치사가 앞에 동사와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와 전치사가 뒤에 명사와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형용사, 전치사,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는 어구입니다. 5번 I'm proud of you. 나는 어쨌다고? am proud of you. 네가 자랑스럽다.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때 전치사 of는 앞에 am proud와 덩어리를 이루어 뭐뭐가 자랑스럽다라는 서술로 덩어리를 이룹니다. I'm proud of my father. I'm proud of my players. I'm proud of my family 등 뒤에 뭐가 나오든 항상 am proud of처럼 of가 쓰입니다. 이때 of는 앞에 형용사와 덩어리를 이룹니다. 6번 Suddenly, she was mad with anger. 갑자기 그녀는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Suddenly, 갑자기 she was mad.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왜? with anger, 화가 나서. 전치사 with는 앞에 A와 뒤에 B가 같은 상황에 있는 관계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녀가 화가 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때 with는 앞에 mad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즉 이때 with는 앞에 형용사보다는 뒤에 감정의 명사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와 덩어리를 이룹니다. 7번 He went out for a walk. He, 그는 어쨌다고 went out, 밖으로 나갔다. 왜? for a walk, 산책하러. 전치사 for는 앞에 A와 뒤에 B의 관계가 교환 대체의 관계인 게 핵심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확장되어서 여러분에게 보다 익숙한 뭐뭐를 위하여의 의미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for는 went out for 플러스 명사의 구조로 쓰여서 뭐뭐 하러 밖에 나가다 라는 의미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for walk으로 쓰여서 산책하러의 의미로 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 went out for lunch. 그는 went out, 나갔다. 왜? for lunch, 점심 먹으러. He took his dog for a walk. 그는 took his dog, 자신의 개를 데려 나갔다. 왜? for a walk, 산책시키려고. 같이 산책하려고. 이처럼 둘 다 별개의 어구로 써서 말이 됩니다. 이 경우는 꼭 전치사의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 때문에 for가 쓰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치사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앞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나옵니다. 전치사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알맞은 전치사가 쓰입니다. 위치관계, 시간관계, 방법관계, 은유적인 관계로 확대되어 사용됩니다. 전치사는 앞의 말 A와 뒤의 말 B 둘 모두와 의미상 관계가 있지만 의미상 둘 중에서 어느 한쪽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 때문에 그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B 때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는 먼저 각 전치사의 핵심 의미를 알고 전치사가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 중에 어느 말과 쌍을 이루는지 파악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처럼 기억하고 입에 익혀야 합니다. 어떤 전치사는 앞의 말과 쌍을 이루고 또 어떤 전치사는 뒤의 말과 쌍을 이룹니다. 또 어떤 말은 앞뒤 말과 모두 쌍을 이룹니다. 평소에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입에 익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전치사를 정화하고 자유롭게 쓰는 지름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입니다.